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대강과 홍수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곧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4대강은 그동안 4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뭘 또 조사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실증 분석할 기회다.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낙동강, 섬진강 등에서 일어난 홍수 피해의 원인과 책임 규명까지 주문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정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조사 분석에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보는 홍수 때 불어나는 강물 높이를 상승시켜서 홍수 소통에 부정적이라는 보도자료를 벌써 냈습니다. 이처럼 여권과 환경단체 등은 보가 홍수 피해를 키웠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과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을 끝낸 뒤 지류와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물난리를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큰 비만 내렸다 하면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4대강 사업으로 시간과 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고 열을 올리는 소모적인 일이 되곤 해왔습니다. 2011년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9년 동안 4차례의 감사원 감사, 또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주도한 민관 합동조사 등을 통해 이미 결론이 난 일이 대통령 지시로 또다시 불붙게 됐습니다. 2015년 12월 대법원도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수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수 처리장 확충이나 하수관 정비 등 수질 개선 효과가 크다. 보의 설치나 하상 준설로 일부 수질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생태계 변화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17개 세부 사업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 유발 효과가 인정되기도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의 목적은 강바닥을 준설하고 강둑을 보강해 홍수 피해를 막는다. 보에 채운 물로 가뭄에 대비한다. 수량을 확보하고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확충해서 수질을 개선한다. 자전거 길과 산책로, 유원지 등 강변의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위의 이득들보다는 보를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 때문에 수질이 나빠졌고 보가 강 주변의 경관과 생태계를 망쳤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직후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보의 수문을 항상 열어놓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의 홍수 조절 능력을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은 그 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원래 보는 홍수 조절용이 아니라 가뭄에 대비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물을 가득 채워서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보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전국 지류, 지천에 깔려있는 수만 개의 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 만든 보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보가 갖추지 않고 있는 기능을 분석하라는 해결 불가능한 주문인 셈이라는 겁니다. 주문인 셈입니다. 4대강 보는 2018년 가뭄 때에 제 역할을 했습니다. 금강보에 가둔 물을 도수로를 통해서 충남 지역 논밭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강에 물이 가득 차고 강 주변 지하수 수위가 올라가면서 농경지의 주하수, 지하수 활용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어떤 하천 전문가는 대통령이 가뭄 대비라는 보의 원래 기능에 대한 평가는 제쳐두고 홍수 조절 능력 검증을 요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피해는 이전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강바닥을 깊이 파내고 제방을 더 높게 쌓으면 홍수 소통 능력이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간단한 상식을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부정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부정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그 분야 전문가인 대학 교수 등 민간인 13명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전 홍수 위험 지역의 94%에서 위험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물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이번 물난리와 관련해 섬진강권 5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수자원 공사 등 댐 관리 기관을 집중 성토하며 이번 물난리는 댐 관리 부실로 일어난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은 물관리 당국은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에도 방류는커녕 담수만 고집하다가 섬진강 수위가 높아진 뒤에야 초당 1870톤의 물을 긴급 방류하는 바람에 아래쪽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4대강 사업은 2013년 최종 준공된 뒤에 방치되다시피 해왔었고 관리 운영도 허술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1차 목적은 4대강 바닥을 깊이 파고 제방을 높여서 수량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수질을 개선하고 강 주변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류와 지천을 정비함으로써 완벽하게 홍수 예방까지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은 후임 정권은 그 사업을 이어받기는커녕 정치적으로 헐뜯고 보를 파괴할 구실 찾기에 더 열중하다 보니 지금 이 지경이 됐다고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태는 우리 역사에 부끄럽게 새겨져 있는 망국적인 당파 싸움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마치 요즘 청소년들이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서 먹을 것이냐, 소스를 그냥 찍어서 먹을 것이냐 하고 다투다 싸운다는 부어 먹겠다는 부먹파와 찍어 먹겠다는 찍먹파의 시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정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4대강 문제요? 4번씩이나 조사한 걸 뭘 또 조사를 합니까? 큰 걸음으로 뚜벅뚜벅 앞을 향해 나가는 정치는 좀 못하십니까? 이게 궁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